이 이야기는 마흔에 처음으로 중학교 담임을 맡은 한 교사. 아이들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혼자 버텨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남편이 아내에게 전하는 편지 이야기입니다. 조용하지만 깊게 남는 어른의 위로를 전합니다. 학교에서는 하나는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어도 말대꾸를 해도 숙제를 안 해와도 하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 선생님이랑 같이 생각해보자. 아이들은 하나가 언제 힘든지 알지 못했습니다. 교실에서의 하나는 늘 준비된 사람이었고 늘 괜찮은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어깨가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도 아이 하나가 울었고 아이 하나가 소리를 질렀고 아이 하나가 선생님은 왜 이것도 모르세요? 라고 말했지만 하나는 끝까지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야 하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혁이는 TV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응. 요즘 애들 힘들지. 하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조금 많이 힘들었어? 선혁이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연장됐잖아. 이제 좀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위로였지만 하나에게는 조금 서운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보다 지금 힘들구나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잘못 불렀던 순간도, 학부모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일도, 교실에서 혼자 남아 불을 끄던 밤도 모두 삼켰습니다. 선혁이가 일부러 무심한 건 아니라는 걸 하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해결이 아니라 공감을 원하던 날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다시 웃는 얼굴로 다음 날 교실에 섰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늘 같은 하나였으니까요. 그리고 선혁이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말하려다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그날 밤 선혁이는 불 꺼진 거실에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듣고 있었을까? 아니면 대충 흘려보냈을까? 그 생각 하나가 그의 마음을 늦게, 아주 늦게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그는 아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는 책상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장이 확정된 뒤에도 마음은 이상하게 가라앉지 않았고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불안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말을 꺼내다 말고 혼자 삼키는 날이 많아졌고 선혁이는 그런 하나를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모른 척할 수는 없을 만큼은. 며칠 뒤 하나는 식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조심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에게. 봉투를 여는 순간 괜히 숨부터 고르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에게 사실 나는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도 연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괜히 말 돌리고 밤에 잠 못 이루던 너를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그 말 뒤에 숨겨진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도. 지난 1년 너는 교사였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버팀목이었고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어. 아이들 앞에서는 늘 단단하려 애쓰고 집에 와서는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다시 다음 날을 준비하던 너. 그 모습이 나는 참 고맙고 참 미안했고 무엇보다 너무 대단했어. 연장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 스스로를 괜히 부족한 사람처럼 몰아세우던 날들. 사실은 그 누구보다 성실했고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연장 소식을 들은 그날 내가 웃으면서도 눈가가 먼저 빨개지던 순간을 보고 나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어. 아,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버텨온 거였구나. 여보, 이번 연장은 단순히 1년이 늘어난 게 아니야. 내가 흘린 모든 날들에 대한 조용한 답장이야. 당신은 잘해왔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세상이 대신해준 것 같아서 나는 너무 고마웠어. 혹시 또 불안해지는 날이 오더라도 꼭 기억해줘. 너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했고 끝까지 도망치지 않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나는 너를 정말 많이 존경해.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울고 싶을 만큼 잘 해냈어. 앞으로 어떤 길이 와도 나는 늘 내 옆에서 내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날까지 대신 믿어줄게. 사랑해. 말로는 다 못할 만큼. 선혁이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하나는 한동안 종이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이해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는 처음으로 괜찮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교사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아내로서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여전히 같은 교실 같은 아이들 앞에 섰지만 하나의 표정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표정. 그걸로 충분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